오늘은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에 대해서 개념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코덱스 세 번째 거에다가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 이렇게 해서 거기 구간이 상수인 경우 이렇게 해서 좀 정리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구간이 변수인 놈 하려고 하는데 구간이 변수인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수는 아주 쉬워요.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부정적분하고 그리고 우리 정적분 했으니까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 뒤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부정적분 한번 해보죠. 부정적분은 인테그랄 f의 뭐라고 할까요? x의 d의 x입니다. 뭐 이렇게 쓸까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상 이놈의 부정적분인 거니까 라지 f의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무슨 함수라고 그랬지? 원함수. 그 다음 얘를 뭐라고 그랬지? 원시함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번에 정리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 fx란 요 놈이 부정적분인데 적분상수 C를 포함한 놈인 거니까 내가 얘를 표현할 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F1의 X에다가 플러스 C의 1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F의 1에 X에다가 플러스 C2입니다. 이렇게 해서 굳이 표현하자면 얘 전체를 새로운 함수로 인정할 수도 있고 얘 전체를 새로운 함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이놈의 부정적분 중에 몇 개라고 그랬지?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별을 좀 정확하게 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뒤에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고 이 fx를 보면 즉 부정적분 값이라는 게 fx니까 정리해보면 이래요. 부정적분의 값은 함수식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식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적분함수 C가 달라지는 함수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구별해요. 두 번째 뭐죠? 부정적분 했으니까 이제 뭐도 해봐야 되지? 정적분도 한번 해봐야지 뭐. 내가 자꾸 가려요? 괜찮아요. 이제 보여요. 정적분식은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구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의 x의 d의 x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놈을 살펴보잖아요. 그럼 한 번은 뭐 넣고 윗끝 넣고 한 번은 뭐 넣는 거지? 아래끝 넣어가지고 윗끝에서 아래끝을 뺀 값인 거니까 얘가 함수값이고 얘도 무슨 값인 거죠? 함수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놈 전체가 함수값 빼기 함수값인 거니까 통째로 상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적분값은 함수식인데 정적분값은 상수 이렇게 해서 취급하는 게 조금 처리가 다른 거죠. 뭐 말하고 싶은지 받아들여지세요? 근데 이런 놈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놈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저 해봐도 돼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x 이번엔 f의 위에 거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ft의 dt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역시 한 번은 윗끝 넣고 한 번은 아래끝 넣어서 빼면 식이 이래요. 라지 f의 x의 마이너스 라지 f의 a가 됩니다. 해서 두 개를 살펴보면 얘가 함수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뭔가 뺐으니까 함수식에서 뭔가 뺐으니까 이 전체는 여전히 뭐가 되는 거죠? 함수식인 거니까 정적분은요
앞에 주어진 이 구간이 둘 다 상수면 그냥 상수가 되는데 그 주어진 구간이 하나가 미지수면 이놈 전체가 새로운 함수식이 돼요.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적분은 어떨 때는 상수였다가 어떨 때는 함수였다가 막 이렇게 만들어지는 놈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가만히 얘를 보시면 얘는 t고 얘는 t니까 같은 변수, 이것도 써야 돼요. 좋아요. 얘하고 얘를 변수 취급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때 이 x는 그냥 넣은 거니까 사실상 얘가 마치 위에 있는 상수 취급하듯이 넣어가지고 했더니 이게 새로운 함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f, 이 f 두 개 비교해보면 얘는 부정적분했더니 라지 fx고 얘는 부정적분했더니 라지 fx고 근데 이놈과 이놈의 가장 큰 차이는 뒤에 있는 이 상수가 빠졌냐 안 빠졌냐 그 차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분 이놈 전체를 해석해보면 이 부정적분의 값을 해석해보면 다시 할게요. 말이 꼬였습니다. 부정적분한 얘가 되는데 얘는 정적분이잖아요. 다시 얘는 무슨 적분이지? 부정적분이고 얘는 뭐 한 거지? 구간이 있으니까 정적분인데 그 결과가 얘를 잘 비교해 보세요. 얘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얘는 부정적분인 거잖아요. 근데 얘는 정적분인데 뭐로 표현됐지? 부정적분으로 표현됐으니까 정적분이면서 부정적분인 거죠. 그죠?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옛날에는 이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막 그래프 쓰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엔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놈과 두 놈을 똑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정도만 좀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포인트는 사실은 이제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어요. 구간이 상수면 상수 취급하고 구간에 뭔가 변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놈을 새로운 함수식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잠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마지막 건데 이번엔 인테그랄 이렇게 돼 있대요. 식이 a에서부터 b까지의 x의 f의 t의 d, t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전히 구간을 보세요. 정적분은 뭐 가지고 장난친다 그랬지? 구간 가지고 장난친 거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구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뭐야? 상수구나 하고 봤더니 여기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지? 이렇게 x라는 놈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역시 이 t와 이 t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변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얘는 여전히 무슨 취급해버리는 거죠? 상수 취급을 해요. 이렇게 마치 이 안에 이 x가 무슨 취급됐듯이 상수 취급됐듯이 이때도 그냥 상수 취급해서요. 이 식을 이런 놈을 보면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부정적분의 성질에서 그렇게 처리했으니까 x를 밖으로 빼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의 t의 d, t가 됩니다. 이렇게 놓고 이놈 전체를 또 새로운 하나의 상수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앞에 있는 이 전체가 상수였으니까 나는 보통 그냥 상수 A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놈도 역시 A 저기 썼나? K라고 합시다. 상수 K, T라고 할까? 왜 자꾸 바꾸냐고? 바꾸지 말래요. 화난 건 아니죠. 여기가 상수 T라고 하면 이놈도 통째로 상수 뭐 된 거죠? 상수 t 값이 돼서 처리할 수 있는 식이 만들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봤더니 x의 t입니다. 그래서요. 이놈도 다시 한번 봐요. 얘도 위에 있는 놈이 함수식이었으니까 얘도 xt 뭐 여기 2차가 들어가면 2차식이 되겠지 뭐 여기 3차가 들어가면 3차식이 되겠지 뭐 그러니까 얘도 새로운 함수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화면에서 빠져버렸었는데 됐습니까? 자, 한 번 더 정리해보면 화면 등장 꺼지라고? 자, 여기 보면 구간이 상수잖아요. 그러면 전체 계산한 놈을 상수 취급합시다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구간에 뭔가 x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x를 그냥
넣어서 처리하면 되는데 어찌됐건 이 전체가 fx에 대한 함수식일 테니까 새로운 함수식으로 이렇게 인지를 해요. 그리고 구간이 상수인데 중간에 이렇게 x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 x를 밖으로 빼고 얘를 통째로 위에 있는 상수 취급했더니 새로운 함수식이 되더라 그런 거니까 구간하고요. 함수식을 잘 보셔서 어떨 때는 상수 취급할 수 있고 어떨 때는 함수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매번 나와요. 수능에서 킬러로 만들 수 있을 정도 레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정적분에 관련된 식을 하나만 문제만 내라 그러면 이거 꼭 나오고요. 내신에 반드시 나오고 수능에 반드시 나와요.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됐습니까? 강조 여러 번 했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얘만 몇 개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곧장 개념 하나 더 설명해 보죠. 예를 들어봐요. 한 2개 정도 들 텐데 거기다 직접 써 놓읍시다. 예를 들어 fx가 있는데 fx가 x 플러스 3배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의 뭐라고 할까요? f의 x의 dx 뭐 여기 t가 들어가도 뭐 전혀 상관없는데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고 나서 확인해 보면 fx 얘가 함수인데 1차 함수는 맞잖아요. 그리고 얘를 봐요. 이 전체식을 보면 적분 구간을 보세요. 적분 구간을 보세요. 적분 구간을 보세요. 구간이 뭐지? 구간이 상수잖아요. 그럼 이놈 전체가 어차피 뭔지 모르지만 부정적분에서 1 들어가고 부정적분에서 0 들어갈 테니까 뭐 이렇게 해서 치환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옆에 다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치환이 가능해요. 그리고 당연히 무슨 취급하는 거지? 상수 취급하는 거지 뭐.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돼요. f의 x란 놈이 보이세요? x 플러스 3배의 t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봤더니 그러면 얘가 fx잖아. 그럼 얘도 fx잖아. 그럼 얘를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죠. 선생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fx고 여기도 fx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전체가요. 이 fx 함수 전체가 우연히 상수값이 뭔가 있는데 이 전체가 뭔가 상수값이잖아요. 근데 그 상수값이 부정적분값하고 일치하는 그런 함수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셔도 돼요. 즉 그러니까 상수 중에 fx의 정적분인가요? 이 정도 쓸까요, 그냥? 너무 자세히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됐어요? 어찌됐건 그래서 이게 fx니까 이 fx하고 이 fx가 같은 fx인 거니 식이 이렇게 된다고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의 x에 fx 자리에 얘를 그대로 넣는단 말이죠. x 플러스 보고 있어요. 3t의 dx가 이 식 전체가 뭐였지? t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되면요. 한번 넣고 해가지고 t 값을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정리해보죠. 확인해보면 그냥 한 방에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0은 느나 마나 아닌가 그렇지? 그러니까 2분의 1에 x의 제곱에 플러스 3t의 전체의 x인데 그놈이 하다 보니까 썼네. 한 놈의 결과가 t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렇게 넣을 수 있단 말이죠. 계산은 안 하려고 하는데요. 3t에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한 놈의 결과가 t입니다. 그런 거니까 얘 풀면 무슨 값이 확정되지? t 값이 결정되잖아요. 그럼 t 값이 결정되니까 fx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정리를 하나 해놨습니다. 됐습니까? 네. 잠깐 보시죠.
얘 하나 더 해봅시다. 얘 두 번째 거. 이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란 놈이 있는데 나 얘를 좀 써요. fx를 x제곱에 플러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의 뒤에 보면 x 플러스 1에 갑자기 f의 t에 dt가 있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요놈 처리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앞에 fx가 있대요. 얘는 좀 자세히 해요. x제곱에 플러스 이 전체를 한번 봐요. 이 전체를 보시면 t가 변수인 거잖아요. 한 번 더 써줘요. 얘가 t가 변수예요. 그럼 얘는 통째로 변하지 않고 항상 이 식을 유지할 테니까 그냥 밖으로 빼낸단 말이죠. 그래서 식이 정리되어지기를 x 플러스 조금 줄을 맞출게요. 아래 보면 fx란 놈이 x의 제곱에 플러스 또 가렸어요 혹시 하면 x 플러스 1에 뒤에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의 f의 t에 뭐가 됩니다? dt가 됩니다. 이 f하고 이 f하고 같은 식인 거니까 이 f도 같은 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때는 변수가 x고 이때는 변수가 t인데 1번 생각을 조금 해보시면 아 똑같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뭐로 치환할 수 있는 거지? 통째로 뭐로? t로 치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 왜요? 정적분은 구간을 보세요. 한 번 더. 정적분은 구간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처리해 보면 이놈의 식이 x제곱에 플러스 뒤에 보면 x 플러스 1의 전체의 t가 됩니다. 그래서 식이 x제곱에 플러스 tx라고 할까요? tx에 플러스 t가 됩니다. 이게 fx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뭐 해야 되지? 앞에 했던 그거 그대로 하면 돼요. 여기 통째로 t라고 그랬으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의 선생님 t잖아요. 맞아요. t 자리 x 넣어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되어지기를 x제곱에 플러스 tx에 플러스 t 이렇게 한 놈의 d의 x 이게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dt나 dx나 똑같은 거예요. 한 놈의 결과가 t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면 되니까 요거까지만 좀 정리해보죠. 정리해봤더니 3분의 1에 화면에 잘 들어가요. 3분의 1에 x의 세제곱에 플러스 2분의 1에 t의 x의 제곱에 플러스 tx에다가 한 번 0 넣고 한 번 1 넣은 값이 1 빼고 0 뺀 값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저 1 넣고 0에서 뺀 값이. 그럼 얘도 전체를 봤더니 t에 대한 식, 얘도 전체에 대한 t에 대한 식인 거니까 t를 확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럼 t 결정하면 뭐가 결정되죠? f의 x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fx를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식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한 번 더 봐요. 구간이 우리 아직 상수인 놈 보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꼭 확정 지어서 처리 오늘 말이 꼬예요. 처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구간이 변수인 거 한번 처리해 보죠. 얘는 중요하니까 우리 집중 탐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 빨간색으로 할까요? 중요하니까 구간이 변수 중요하죠. 됐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해봅시다. 첫 번째 먼저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의 f의 t의 dt 이놈을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데 앞에 주어진 요놈 있잖아요. 그렇죠?
A에서부터 X까지 구간이 지금 A, B가 아니고 A에서부터 X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놈이에요. 그러면 요 놈을 할 때 항상 지금 부정적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정적분을 정의할 때 정적분 했었죠. 그럼 정적분의 정의가 뭐였죠? 미분의 역연산인 거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항상 F의 T가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연속일 때만 돼요. 불연속일 때는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 교과상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제한 범위라고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죠. 저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는 인테그랄. 확인해 보면 A에서부터 B까지의 얘도 한번 봐요. 전체 A에서부터 X까지, A에서 X부터까지 FT에 DT가 이렇게 있다면 요 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한 번 얘 넣고 한 번 넣어서 부정적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지 F에 X에 마이너스 라지 F에 A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아까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전체를 보면 얘가 뭔 거지? 뭔지 모르지만 부정적분해서 X 넣고 A 넣었으니까 새로운 무슨 식입니다. 함수 식입니다 해서 이제 만들어진 놈인 거죠. 됐어요? 요거만 좀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요. 그러니까 얘 전체가 새로운 함수식인 거니까 얘를 y로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어차피 y는 fx 똑같은 식일 거니까. 그러니까 표현 방법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y는 또 가렸어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의 f의 t의 dt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죠. 뭐 말하고 싶은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걸 뭐 당황하지 않고 그렇지 뭐 넣은 다음에 새로운 함수식인 거니까 함수로 표현했지 뭐 이 정도 우리가 간파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당연히 시험에는 요거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요. 얘를 좀 자세히 더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하는 것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이 세 번째 건 앞에서 썼던 그놈을 어떻게 처리할까 하는 건데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의 T의 DT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놈을 처리할 때 항상 생각은 이래야 돼요. 첫 번째, 우선 정적분은 구간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이 전체가 새로운 함수식으로 보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전체가 새로운 함수식으로 보이면 되니까 x에다가 a를 넣어봐요. 그럼 a인 거니까 f의 a 빼면 0 될 테니까 항상 x에다가 a를 대입해봐요. 그러면 이 전체의 값이 항상 몇입니다? 0입니다. 그런 거니까 예를 들어 앞에 주어진 이 식 전체가요 새로운 함수식 돼 있으면 어디를 지나지? a,0을 지나는 함수식인 거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다시 얘 전체를 새로운 함수식으로 보라고요. 이렇게 y는 fx. 근데 여기에 x 들어간 고식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냐? 이것도 써야 돼요. 이 식 전체를 이렇게 본다고요. 라지 f의 x의 마이너스 라지 f의 a가 됩니다. 그런 거니까 얘는 어차피 뭔지 모르지만 상수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 x하고 이 x는 완벽하게 어떤 x인 거지? 같은 x인 거니까 x에다가 a를 넣으면 여기다가 a를 넣은 거죠. 그럼 fa-fa인 거니까 이 전체를 새로운 함수식 y로 이렇게 봅시다 해서 만들어지면요. 이 y라는 함수는 a를 넣었을 때 0을 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a, 0을 지납니다. 즉 얘를 굳이 말하자면 정점이다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죠. 두 번째 넘어가시죠. 그리고 얘가 함수식, 이 전체가 함수식인 거니까 뭐 하고 싶어야 되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분 해보고 싶어야 돼요. 왜요? 얘도 함수식인 거니까 뭔지 모르지만 함수식인 게 왜 이렇게 오늘 말이 꼬이죠?
뭔지 모르는데 함수식인데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 함수 그래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 해봐야 되지? 미분해봐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우리가 3차 어떻게 그렸어요? 미분해서 2차 가지고 그렸잖아요. 4차 어떻게 그렸죠? 미분해서 3차 만든 다음에 그 도함수 가지고 그렸으니까 얘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전체를 미분할 수 있는 식이 만들어져요. 미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한다고. dx에 보고 있어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의 f의 t에 dt가 됩니다. 그래서 미분해봐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 우선 점 하나 찾아냈으니까 미분해서 그 그래프를 정확하게 확정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이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면 이놈이요 사실상 이놈 전체를 미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얘가 뭐였죠? 라지 f에 또 쓰냐고? x에 마이너스 라지 fa인데 이놈 전체를 통째로 미분한 식하고 똑같은 식인 거잖아요. 표현 방법이 그러면 얘는 상수일 테니까 뭐 한 거지? 미분했으니까 날아갈 것이고 얘는 라지 f 프라임의 x가 되는데 라지 f 프라임의 x 가만히 봤더니 뭐 되지? f의 x입니다. 이렇게 옆에 쓸까요? 얘놈 전체가 f의 x입니다. 또 내가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가리더라고. 그래서 이놈 전체가 미분돼서 fx가 됐으니까 얘를 앞으로 그냥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식하고 이식하고 같습니다. 그럼 이식하고 이식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전체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식인데 얘를 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보통 교과상이나 또는 여러 가지 개념서에서 그냥 이 x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여기다 넣어서 하면 똑같은 식이 됩니다.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중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결과를 만들어낸 중간 과정에 대한 생각이 아주 중요한데 꼭 기억해 두셔야 될 핵심 체크 포인트입니다. 중요해요. 그리고요, 예전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적분한 다음에 미분했더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옛날에는 옛날도 아니죠. 미적 한 2년 전쯤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했었다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깊이 파고들었던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머릿속에 좀 기억해 놓고요. 뒤에 거 또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중에서 잠깐 보라고 했고 세 번째 거 봅시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 미분의 표현 방법 중에 이런 놈이 있었잖아요. 이거 기억나세요? 리미트. 그래가지고 뒤에 평균 변화의 극한값 이렇게 썼던 거. 그럼 x가 a로 갈 때 x-a 분의 위에 올라가기를 갑자기 식이 이렇게 쓸까? 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의 f의 t에 dt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얘를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됐어요? 칸이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 식을요, 얘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식인데. 그래서 정리해보면 x-a 분의 어떻게든 좀 더 자세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의 f의 t에 dt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놈을 처리할 때 위에 있는 이 식 전체가 적분값인 거니까 적분값을 구한 다음에 극한을 구해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전체도 극한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압축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극한값의 정의를 사용해요. 극한값의 정의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극한을 구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분을 한 다음에요. 정적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극한값을 통째로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 극한값 구하면 x에 대한 식이 되겠지. 뭐 그리고 x를 a로 보내면 뭐 극한값이 만들어지겠지. 뭐 예를 들면 얘가 뭘
포함하고 있어. x-a를 포함하고 있어. 그럼 위아래 지운 다음에 넣어서 극한값 할 수 있단 말이죠. 뭐 말하고 싶은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이놈 전체가요 라지 f의 x의 마이너스 라지 fa가 되는 거죠. 굳이 말하자면 정적분의 정의를 쓰려고 하는 거죠. 선생님, 정적분의 정의를 쓴다뇨?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를 어떻게 했었지? 빨리 불러봐요. 뭐라고요? 부정 적분의 뭐로? 차로 정적분을 정의했으니까 정적분을 정의한 한 놈을 가지고 처리해 봤더니 식이 아래다가 써요. 이 식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라지 fx의 마이너스 라지 f의 a 되는 거 보이세요? 저 A 그대로 그냥 쓴 거예요. 그러나서 살펴봤더니 평균 변열의 극한값인 거니까 f'의 a가 됩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f'a가 fx 원시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a를 넣으세요 그랬으니까 f의 뭐가 되는 거죠? a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해도 똑같은 거잖아요. 옆에다 이렇게 쓸까요? 좋아요. f'의 a가 됐는데 이게 f의 뭐가 됩니다? a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복잡한 식을 계산할 때 일로 가지 말고, 일로 갈 수도 있어요. 일로 가지 말고 정적분의 정의를 써서 극한값을 계산합시다 해서 처리가 된 거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이래요. 앞에 있는 이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 뭔가가 있는데 구간에 지금 변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한 번 더. 구간에 뭔가 변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생각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x에다가 a를 대입해 봐요. 그럼 뭔가 함수 값을 하나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미분해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변 미분해 보면 식이 fx가 돼.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게 사실은 다시 보세요. 이 전체를 새로운 함수로 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집중. 전체를 새로운 함수로 보면 그 새로운 함수를 뭐 한 거지? 미분했잖아요. 그럼 얘가 사실상 저 전체, 이 전체를 새로운 함수로 하는 함수의 도함수 값인 거죠. 빨간색은 안 써도 되는데. 이 전체가 도함수 값인 거니까 그럼 도함수를 알고 한 점을 지나니까 얘 부정적분 해가지고 다시 식을 만든 다음에 이놈의 부정적분이 되는 거죠. 부정적분 한 다음에 식을 만들면 부정적분 했으니까 뭐가 생기지? 적분상수 C가 붙잖아요. 그 C를 이 A점을 통해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하고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탄이 없어서 위로 올라갑니다. Y는 F면 헷갈릴 거 아니야. 그냥 함수의 그래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함수는 그래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요. 이 중요도는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이런 놈을 보면 뭐 한다고? x는 a 대입해서 한 점 찾아내. 이제 식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 다음 그래프로 나갈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보면 양변 뭐해? 미분해. 미분했더니 도함수야. 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앞에 마지막 정적분에 포함한 함수식을 처리를 좀 했었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개념 복습 꼭 열심히 해보시고요. 문제풀이까지 꼭 같이 한꺼번에 두 개 같이 유기적으로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문제 풀 때 봐요. 오늘 좀 버벅대네. 자, 문제 푼다고 다시 나왔습니다. 앞에 우리 정적분 구간 있는 놈이 변수일 때 코덱스 앞에 그 네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정리 안 해서요. 그거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게요. 자, 보죠. 네 번째. 앞장으로 가요. 그래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당연히 구간이 변수일 때 한번 총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죠. 아주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해보죠. 먼저 첫 번째,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의 t에 dt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 x여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x로 씁시다. 이때는 그냥 이 전체가 한 번 b 넣고 한 번 a 넣어서 뭔가 값을 뺀 놈일 테니까 전체 값을 t로 치환해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리하는 게 기본 내용인 거고요. 두 번째 보죠. 이번엔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의 f의 t의 dt. 요게 조금 아이들을 오늘 이상해요.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얘가 ft의 dt 얘가 변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변수 취급하고요. 항상 구간을 뭐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구간이 상수인 경우, 얘는 구간이 뭔가 변하는 변수인 경우 이렇게 처리하면 이놈 전체를 뭐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새로운 뭐로? 함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험에 이건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당연히 그래서 얘를 이대로 내지 않고 저놈을 계속 약간씩 변경시켜서 이제 내는 게 기본 내용이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보면 항상 생각은 몇 가지 한다고 그랬지? 두 가지 한다고 그랬는데요. 바로 저번 시간에 정리했었습니다. 바로 앞에 정리했어요. 첫 번째, x에다가 a를 뭐 해봐? 대입해봐. 대입하면 넣는 그 순간에 얘가 a, 0을 지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 미분해야 돼요. 그렇죠? 양변 미분해서 dx의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의 f의 t의 dt. 우리 방금 전에 정리했으니까 그냥 곧장 써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요놈이 뭐가 된다고? fx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싹 다 처리를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대입해 보고요. 또 한번 뭐 해본다고? 미분해 보면 fx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해 보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 하나 정리해 놓고요. 조금 더 제대로 써야 돼서 한번 보세요. 자, 세 번째 지워요. 세 번째 것은 요 놈을 살짝 이제 변경하는 건데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앞에 뭐 이런 놈이 있대요. t의 ft의 dt입니다 해서 살짝 변경한 건데요. 얘는 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파란색. 얘 전체를 또 해? 맞아요. 새로운 함수로 인지를 해. 그래 놓고 t인 거니까 변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멍차장. 얘가 변수인 거지 뭐. 그러니까 보자마자 우리 앞에서 했던 거 기억나서 이 x를 여기다 넣어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다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서 x의 f의 x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함수식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이렇게만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우리 지금 계속 구간이 변수인 놈을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어차피 문제 풀 때 하거든요. 그런데 미리 한번 훑어보고 합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x, 여기에 a 똑같이 변수인데요. 아래 있는 놈이 이번엔 이렇게 돼 있어요. f의 t의 dt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봐요. 얘하고 얘가 무슨 수인 거지? 변수인 거니까 우리는 앞에 있는 이 x를 상수 취급해서 이렇게 앞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이놈이 x의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의 f의 t의 뭐가 됩니다? dt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앞에서 했던 식 혹시 기억나세요? 얘를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지? 한 번은 뭐 넣고 a 넣고 한 번은 이 전체를 통째로 미분하면 되는데 어찌됐건 얘도 새로운 함수식인 거죠. 얘 전체가 함수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함수에다 뭔가 곱했으니까 이놈 전체를 또 뭐로 보는 거지? 또 새로운 함수로 인지를 합니다. 우리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느껴지세요? 극한할 때도 뭔가 이상한 함수를 새롭게 만들어냈었고 그 다음에 적분할 때도 함수를 뭔가 새롭게 만들어냈었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함수로 인지를 한 다음에 우리가 얘를 처리할 때 두 가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또 그렇죠? 한 번은 x에다 뭐 넣어도 되지? a 넣어도 되잖아요. 맞아요. x에다 a 대입해도 되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미분하잖아요. 그럼 얘를 통째로 칸이 없네요. 미분해가지고 얘 전체를 미분해버리면 이놈 전체의 값이 곱의 미분법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 x, 얘 전체가 새로운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곱의 미분법이 돼요. 선생님 앞에서 했던 그 미분 맞아요. 그 미분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꼭 기억해 두셔서 곱의 미분법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곱의 미분법 했으니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그대로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해보면 앞에 거 미분하면 1에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의 f의 t에 dt가 되고요.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하고 뒤에 거 미분하면 f의 x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앞에서 우리 이놈이 여기에 몽차장 들어갈 수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거 좀 주의하셔서 접근하면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얘는 또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뭐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또 대입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되겠답니다 하는 거니까 기억해 두세요. 됐습니까? 봅시다. 자, 다섯 번째 거. 다섯 번째 것은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의 앞에 뭐 이런 놈이 들어가 있대. x-t에 f의 t의 전체 뭐가 됩니다? t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놈 싹 다 이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되죠. 우선 식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가렸어요. 맞아요? x에 안으로 들어간 거지 뭐. f의 t에 dt는 따로 빼고요. 마이너스 t에 f의 t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전체를 t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계속 했던 건데 앞에 있는 이 t하고 이 t는 연속인 거고요. 그렇죠? 연속이고 당연히 뭐 가능하지? 미분 가능한 때만 써요. 또 해? 선생님 계속 그걸 강조합니까? 그럼요. 연속일 때만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 인테그랄이 이렇게 각각 적용될 수 있어서요. 식이 처리할 수 있는 식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정리해보면 얘가 x는 밖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뺄 수 있다고. 계속 순차적으로 되는 거 이해되세요? 일부러 한번 정리해봤어요. ft에 t가 됩니다 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밖에 마이너스 빼고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의 t에 f의 t에 t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더니 앞에 있는 요 놈은 통째로 그 식 그대로 이제 만들어진 놈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놈을 봤더니 얘는 여기다가 또 식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미분할 때 또 똑같이 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앞에서 했던 뭐의 미분법인 거지? 곱의 미분법. 나 지금 이 식 전체 양변에 양변은 아니고요. 저 미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렇게 얘 뺄게요. 그래서 얘 미분한 결과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거만 조금 조심하셔서 처리할 수 있으면 뭐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 처리하는 건 앞에서 했었던 거고 얘 처리하는 것도 앞에서 했었으니까 이 정도 모양이 많이 나오고요. 필요한 여기 들어간 이 식이 있잖아요. 이 식이 약간 꼬이더라도 항상 이렇게 한 다음에 뭐가 변수고 뭐가 상수 취급되는지만 정확하게 확인할 줄 알면 돼요. 뭐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한번 보세요. 자, 드디어 이제 정적분이 다 마무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 풀어보시죠.